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환학생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독일에 이미 와 있는 상황인데요. 막상 한국에서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교환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제가 교환학생을 지원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교환학생이 가고 싶다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어학 성적, 학점, 그리고 서류 이렇게 필요하고요. 지금부터는 경희대학교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 경희대학교는 코로나 때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었던 그 이후로 면접 전형이 아예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전학년 성적 50%, 공인 어학 성적 40%, 서류 심사 10%의 가산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점을 하루아침에 올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어학 성적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부여하고 감점 요소가 있다면 감점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상 쓰려고 하면 뭘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교환학생 지원 절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텐데요.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번 이런 노션 페이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파견교 리스트 및 세부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라도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기관 토플, JLPT 이런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어학 성적을 취득을 했다면 인포 2일에서 알라딘 어학 성적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지원을 하고 교환학생 선발 전후로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셔서 이 강의가 내 학점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전공을 꼭 살려서 취업할 것도 아니고 대학원을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냥 교환학생을 오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학점이 인정이 안 돼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학점을 꼭 인정받아야 된다. 난 졸업이 당장 코앞이다. 이런 분들은 꼭 상담을 하고 교환학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원 접수 기간 전에 여유 있게 어학 성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과정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딱 노션 페이지 들어가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최대 5지만까지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꿈꾸는 교환학생 라이프랑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고3 수시 원서 접수할 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대학이든 붙으면 너무 감사합니다지만 그래도 막상 좀 더 이름 있는 대학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내 관심사와 맞는 강의가 열렸으면 좋겠고 주변 환경이나 물가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하니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reason, 국가명 당연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랭귀지는 파견교에서 무슨 언어로 강의를 진행하는지를 의미해요. 대표 수학 언어를 하나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각 강의마다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성적 조건이 일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단과 대학이나 전공, 그리고 캔버스가 있는지요. 공식 홈페이지랑 파견교 공식 이메일, 교환학생 부서 이메일이고요. 혹시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 이 이메일로 연락을 한번 드려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와 있는 독일 학교는 아니었지만 북유럽 쪽이었었는데 너네 학교에 내 전공과 관련된 수업은 없지만 내가 지원해도 되니?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오긴 했어요. 한 하루 만에 왔던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메일로 직접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팩트시트인데요. 파견교 교환학생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 문서 하나에 다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다운받으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미네이션은 본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고요. 이거는
교환학생이 뭔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한데 이게 파견교에서 진행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기한까지 어플리케이션 완료 알림이 오지 않는다면 경희대 국제처나 아니면 해당 파견교나 이메일을 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충 기한이라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기 시작하는 달부터 끝나는 달까지 나와 있고요. 이 Language Requirements에서 더 상세한 어학 성적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파견교에서 열리는 강의 목록, 요거는 지원을 할 때 1순위로 적은 학교는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명까지 몇 개 적어야 되는데요. 요거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수강 신청은 한참 이후에 또 따로 진행을 하니까요. 이거는 진짜 참고용입니다. 그리고 학교 기숙사 또는 지역 기숙사, 집 구하는 방법 등등을 안내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제한 사항들이 있는 학교도 많거든요. 특정 전공만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제한 사항들도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노트는 더 읽으면 좋은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고요. 모집 인원은 이번 학기에 선발하는 총 인원입니다. 많이 뽑을수록 내가 뽑힐 확률도 높아지긴 하겠지만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소용없을 수 있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엔 보통 비워놓거나 오프라인이 대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비교적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쨌거나 좀 다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파견교를 정리를 하고 순위를 한번 정해봐야 되는데요. 1번. 먼저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리스트업합니다. 여기 features에 명시된 점수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전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플 72점보다 토플 80점 이렇게 명시해 놓은 학교가 아무래도 지원자들을 한번 거르기 때문에 좀 더 뽑힐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language requirements랑 restriction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위 학교의 경우에는 토플의 각 영역마다 최소 20점 이상이어야 되는 세부 조건이 있고요. 이 학교의 경우 두 학기를 이수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어요. 즉 신입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2번, 내 전공 과목과 관련된 강의가 열리는지 확인한다. 네,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교환학기에서 꼭 학점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 어느 국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크게 나눠보자면 영미권, 유럽, 그 외 국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독일에 와보니까 독일이 유럽 국가 중 그나마 영어가 잘 통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독일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거기다 영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영미권 국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뭔가 유럽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한다면 또는 어디든 좋으니 붙기만 하면 된다 라면 경쟁률이 낮은 국가에도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그 외에는 대도시냐 소도시냐, 국가별 특징이랑 물가, 대학 랭킹, 기관 토플 인정 여부 등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응시료가 비교적 저렴한 기관 토플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관 토플을 인정하는 학교는 대부분 경쟁률이 더 빡세요. 내 어학 성적이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딱 한 번 잘 토플을 준비해서 저처럼 기관 토플을 안 보는 학교를 지원을 했을 때 오히려 붙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수학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희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면 되는데 저는 한국어로 한 페이지 꽉꽉 채워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전공이나 내 진로와 관련해서 하나의 유기적인 글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서론에는 전공 소개, 그리고 내가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썼고요. 나아가 희망 진로와 관련하여 왜 교환학생 경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건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본론에는 왜 유럽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일제망 학교를 기준으로 썼는데요. 왜 이 학교를 가고 싶은지, 저는 과목명을 한 2개 정도 언급을 하면서 각각의 강의를 수강했을 때의 기대 효과와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언급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교환학생을 꼭 가고 싶다는 나의 불타는 의지를 썼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꿀팁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합격률을 올리는 꿀팁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매번 다른 상황과 조건의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번.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토플만 인정하는 파급류에 지원을 하는데 기관 토플로 내 순위를 올리는 거예요. 토플은 한 번 시험 치는데 약 30만 원이 깨지는 반면 기관 토플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안은 토플로 최저 점수를 충족시킨 다음에 기관 토플을 여러 번 응시해서 나의 최종 순위를 높이는 거예요. 알라딘의 어학 성적을 입력할 때 가장 대표 성적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요. 이때는 뭐 제가 토플만 보는 학교에 지원을 했더라도 기관 토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합산 순위가 가장 높은 학생부터 원하는 학교의 1지망부터 5지망 중에 이렇게 쇽쇽쇽 골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토플을 여러 번 응시해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합격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실제로 모집 인원, 슬롯 대비 몇 명이 지원했는지를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최소한 3개 정도는 비교 분석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만약에 새로 생긴 학교라든지 아니면 경쟁률이 되게 핑퐁핑퐁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지난 학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다들 겁먹고 아무도 안 썼으면 이번에는 경쟁률이 확 낮아지는 거죠.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학교가 1지망이었는데 2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그래서 좀 경쟁률 같은 걸 고려를 하면서 좀 나름 전략적으로 순위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산점도 한번 노려보세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없이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1점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독일에서 교환학생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막상 독일에 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엄청 감회가 새로워요. 이제 교환학생과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차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카메라도 제가 새로 샀는데 휴대폰으로 찍다가 카메라로 찍으니까 확실히 유튜버가 된 것 같고 좋네요.